오늘은 C++ 3강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번 시간에는 저희가 데이터 타입, 그리고 variable, 그리고 오퍼레이터 뭐 이런 것들을 배웠죠. 근데 그런 것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은 플로우 컨트롤이라는 부분을 배울 건데 플로우 컨트롤은 if문, 뭐 조건문, 뭐 또는 반복문 이런 것들을 말을 하게 됩니다. 뭐 그런데 이 부분을 가르쳐 드리기 전에 저번 시간에 제가 시간상 알려드리지 못했던 부분을 제가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그러면은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먼저 여기를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1, 2, 템프 이렇게 있는데 폴더가 LS를 치면은 뭐 파일이나 폴더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서 mkdir 3이라고 하면은 3이라는 폴더가 생성이 됩니다. 디렉토리가 생성이 돼요. mkdir은 그 make 디렉토리라는 것의 이제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하면은 3이라는 폴더가 생성이 됐고요. cd 3 하면은 3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코드를 한번 다시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뒤로 2로 들어가서 우리가 전에 했었던 그 메이크 파일과 이런 뭐였죠? 메이크 파일과 그 쉘 스크립트를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근데 왜 저는 안 보이죠? 삭제를 했나? 네, 그러면은 뭐 저는 1로 들어가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 복사를 해서 붙여 넣어 주시고요. 네, 그러면은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부분 지우고 다음에 쉘 스크립트를 이제 저희가 전에 뭘 했었냐면 여기서 C++ 저번 시간에 filtr -t를 했었죠. 그죠? 그러면은 이 부분은 우리가 데이터 타입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만 쓸게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워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장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main.cpp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include 해주시고요. iostream을. 그 다음에 메인 함수를 짜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준비가 끝났죠. 네, 오늘 처음으로 제가 알려드릴 부분은 데이터 타입 디텍션이에요. 다시 데이터 타입 디텍션. 데이터 타입 디텍션이 뭐냐면은 자료형을 언어나 컴파일러 자체에서 추론을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됩니다. 네, 그래서 오토라는 키워드를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이 오토라는 키워드는 C++ 11부터 채택이 됐고요. 표준화가. 그 다음에 이제 오토 다음에는 뭐 변수 이름, 그 다음에 값을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알아서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std cout 출력을 해주는데 데이터 타입 한번 찍어 볼게요. 이 부분은 아까 지우지 말걸. 그리고 이제 데이터 타입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뭘 어떻게 했었죠? 자, 샵 include 해서 type info를 저희가 include를 해줬어야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type id, 그 다음에 variable a에 대한 name을 출력해 주세요.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value를 한번 찍어보죠. value.
다음에 여기서는 A를 그냥 그대로 출력을 해주고 std and L 해주시면은 그 마지막 라인이 끝나는 것까지 알려줬어요. 그죠? 그래서 make 파일이 아니라 쉘 스크립트 들어가서 한번 다시 C++ filter -t를 한번 써주고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터미널에서 뉴 터미널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은 실행을 했을 때 int가 정상적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밸류는 10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라는 키워드는 이제 C++ 11부터 이제 표준화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여담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은데 이제 메이크 파일을 할 때 이거 어차피 제가 그 나중에 알려드릴 거긴 하지만 이거를 컴파일을 할 때 이거는 메이크 파일 이 부분은 제가 메이크 파일을 다시 쓸 때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제가 강의를 메이크 파일을 어떻게 다시 쓰는지를 좀 알려드릴 날이 올 건데 이 부분은 자, C++ 11이 이전에는 그 에러가 날 수도 있어요. C++ 11이 아닌 걸 사용을 하면은 우리가 에러를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 그 다음에 마이너스 std는 C++ 98 하면은 C++ 98년도 버전으로 이제 컴파일을 진행을 해라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main.cpp 그 다음에 -o run 파일 이렇게 쳐주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그 오토에서 에러가 나버렸죠. 이제 그 타입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C++ 98에서는 이렇게 에러가 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11부터 11이 되게 되면은 이제 아무런 에러 없이 정상적으로 그 컴파일이 되어서 우리가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 부분은 i가 나온다 하면은 여기에 C++ filter -t 해주시면은 뭐 int 나오겠죠. 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알려드릴 거는 간단해요. 우리가 이전 시간에 캐릭터에 대해서 배웠어요. 캐릭터. 근데 우리는 보통 캐릭터 하나만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일 문자 하나만 쓰지를 않아요. 그쵸? 그리고 우리는 문자 열을 써요. 이제 이거를 캐릭터 시퀀스라고 부르는데 캐릭터 시퀀스 문자열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캐릭터를 선언을 할 때 char a는 이제 a 이렇게 썼었죠. 캐릭터를 선언을 할 때 그러면은 이 작은 따옴표를 썼어요 우리가. 근데 캐릭터 시퀀스 같은 경우는 큰 따옴표를 쓰게 됩니다. 큰 따옴표를 쓰게 돼요. 그러면은 작은 따옴표와 큰 따옴표가 차이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단일 문자 a와 문자열 a가 같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근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 게 다릅니다. 왜냐면은 이 문자열 하나는 a라는 문자 하나만 붙어서 나온 게 맞아요. 근데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근데 이 문자열 a라는 거는 뭐냐면은 a와 그 뒤에 역슬래시 0이라는 게 붙어 있는 형태예요. 역슬래시 0이 뭐냐면은 여기서 문자열이 끝났다라고 알려주는 종결 문자예요. 얘가. 그래서 a와
종결 문자 역슬래시 0이 합쳐진 것은 엄연하게 다른 거죠. 그래서 C와 C++에서는 작은 따옴표와 큰 따옴표에 대한 의미가 서로 다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가 이제 제가 시간상 다뤄드리지 못했던 부분으로 이제 부분이고, 이제부터는 플로우 컨트롤을 직접 제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우리가 해볼 거는 if문이에요. if는 당연히 조건이죠. 무엇이 되었을 때 무엇을 해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if문의 if문을 보면 if문의 구조를 보면은 if하고 가로를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중괄호를 통해서 이제 코드 블럭을 생성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 되셨죠? 그리고 이 괄호 안에는 컨디션이 들어가야 돼요. 컨디션. 그 다음에 여기 안에는 컨디션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조건이 들어가야 되고, 이제 조건 같은 거를 우리가 어떻게 했었죠? 우리 조건은 바로 이제 컴패리전이 나왔죠. 그러니까 조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은 무조건 true 아니면 false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컨디션이란 것은 컨디션의 연산 결과가 true면은 아래를 실행을 하고, false면은 우리가 여기가 이제 무조건 실행이 안 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꼬였는데, 일단은 네, 컨디션이란 것은 이제 결국에는 무조건 true 아니면 false가 나와야 합니다. 실제로는 true가 안 나와도 할 수는 있어요. 안 나와도 되긴 하지만 비트 단위로 이제 얘가 파악을 하거든요. 이런 컴퓨터들은. 그래서 if 컨디션에 결국에는 밸류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어떤 컨디션의 연산 결과가 어떤 밸류로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밸류가 비트를 분석했을 때 0000이면은 false고요. 어디에 하나라도 1이 있으면 얘는 true가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기에는 이 컨디션의 부분에는 true와 false 값만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결과를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거는 꼭 지켜야 되는 룰은 아닌데 지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연산을 했을 때 true가 나올 수 있었던 것들은, true나 false가 나올 수 있었던 것들은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컴패리전이 있었죠. 컴패리전. 자, 네, 컴패리전 같은 경우는 뭐 크거나 같거나 다르다, 아니면은 크거나 작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크거나 작거나. 네. 그래서 이제 true라는 이런 불리한 값이 그냥 바로 들어가도 돼요. 스스로. 네. 왜냐면은 true라는 값 자체가 이제 true false니까 이제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int num 10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홀수와 짝수를 구별을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num이 이제 10보다 큰 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 짝수 홀수는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 다음에 10보다 큰가, 이렇게 한번. 이거는 크거나 같은 거예요. 얘는 크다. 그래서 10을 포함을 안 하고 10을 포함을 하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std cout over 10
이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std endl로 이제 끝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sh로 실행을 한번 시켜주시면은 이제 10보다 크거나 같죠. 10이니까 num이. 그래서 over 10이라는 문자열이 출력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9다 라고 하면은 실행이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되고, 실행은 되지만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되고 끝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네, 일단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여기에도 뭐 여러 가지 그 코드들을 막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도 추가를 막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안쪽에 if문에 대한 if문에 대한 그 안쪽에 코드 블락의 코드가 한 줄만 실행이 된다, 한 줄만 있다고 한다면 이 중괄호가 필요가 없어요. 이 중괄호가. 그래서 왜냐면 그냥 알아서 한 줄까지만 이제 코드 블락이구나를 이제 컴파일러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를 다시 10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은 똑같이 실행이 잘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 odd even 짝수와 홀수를 구별을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결론적으로 결과값이 어떤 식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데, 결과값이 true와 false로 나타내줄 수 있는 거기만 하면 상관이 없어요. 이해가 되셨죠? 여기는 막 식이 막 엄청 길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num %는 모듈레이션이라고 했죠. 2는 0인 경우에는 뭐냐면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라는 뜻이죠. 그죠? 여기는 n이 아니라 num. 그러면은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니까 여기는 짝수가 될 거예요. 그죠? 짝수는 0으로 even. 그 다음에 홀수는 이제 odd인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부분이 하나 더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런 경우에는 뭐냐면은 else를 쓸 수가 있어요. else는 뭐냐면은 위의 조건이 참이 아닌 경우에는 여기로 else로 가게 됩니다. 이게 되셨죠? 그래서 std cout odd 해서 엔드를 하면은 됩니다. 그 무조건 여기가 0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0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가 여기로 1로 바꾸고 여기를 odd, 여기는 even 이렇게 구현을 해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코딩에 이제 결과는 정해져 있을 수 있어도 구현의 답은 없어요. 뭐 좋은 코드는 있겠지만. 그래서 실행을 해주시면은 이제 even이라고 이제 잘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if문을 여러 개 쓰고 싶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그러면 3의 배수인지 아닌지를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if문을 하나 더 추가하고 싶어요. 여기에 그러면은 여기에 else if 이렇게 추가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num %3 여기는 0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1 그리고 std cout 일단은 이렇게
이렇게만 써놓을게요. 잠시만요. 보면은 0의 경우는 이제 3의 배수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3의 배수에서 나머지가 1이 나왔죠. 1이 남았으니까 뭐 뭐 나머지 1이라고 그냥 해볼게요. 1 그냥. 그리고 여기는 나머지 2가 나오겠죠. 그냥. 네. 일단은 이렇게만 해볼게요. 네. 그 다음에 3의 배수에는 이제 3가 나오게 하고, 나머지 1인 경우에는 뭐 R1 이렇게 해볼게요. 왜냐면은 리메인더가, 영어로 리메인더가 이제 나머지예요.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넘이 10이니까 우리는 1로 가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보시면은 R1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else if는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것처럼 else if와 else는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되고, if문, 그리고 if문과 else if만 있어도 되고요. if문과 else만 있어도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if는 항상 존재해도 되고, else if와 else는 항상 선택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if문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를 뭐 하려고 했는데 까먹어가지고. 뭐 되겠죠. 뭐 네, 일단 이렇게 지우고, 그 다음에 제가 그 문제를 하나 가져왔는데, 굉장히 대표적인 이 부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부분에 힘을 쏘냐면은, 이 부분을 이해하면은 나중 그 뒤쪽은 그냥 빠르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시만요. 그래서 이제 윤년을 계산하는 거거든요. 윤년을. 그래서 윤년을 계산하는 거에는 룰이 이렇게 있다라고, 이렇게 룰이 정해져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서력 기원 연수가 이제 4로 나눠지는 해는 윤년으로 하고, 그 중에 100으로 또 나눠 떨어지면은 평년으로 하고, 그 중에 400으로 나눠 떨어지는 해는 다시 윤년으로 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int year 뭐 2000 이렇게 해볼게요. 2021.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if로 들어가서 뭐 year에 퍼센트 4로 하면은 우리가 윤년으로 나눠 떨어지면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 안에서 그 중에 100으로 또 나눠 떨어지면 평년이다 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year 퍼센트 100, 그 다음에 아니니까 else로 우리가 묶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100으로 나눠 떨어지는 것들 중에 또 여기서 또 400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퍼센트 400. 그리고 아닌 것도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4로만 나눠 떨어진다. 4로만 나눠 떨어진다. 여기도 else가 붙어야겠죠. else. 그리고 4% 이 else 부분부터 보면은 else는 이제
4로 나눠 떨어지지가 않으니까 평년일 거예요. 평년. 그 다음에 4로만 나눠 떨어지는 애는 윤년이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윤년이에요. 그리고 100으로 나눠 100으로도 다시 나눠 떨어지면은 여기가 이제 다시 평년이 되겠죠. 그리고 또 400으로 나눠 떨어지면은 윤년이 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윤년과 평년을 이제 그 판단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 부문이 막 겹치게 돼서 보기가 안 좋습니다.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문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줄 수가 있어요.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막 짜면은 보통 코드가 난잡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4는 100으로 나눠 떨어지고 100은 4를 4로 100을 나누면은 나눠 떨어지죠. 그리고 100을 400으로 나누면은 이제 딱 나눠 떨어져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일단 400으로 나눠 떨어지면은 100과 4로 전부 다 나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부문을 막 중첩해서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if year percent 400 equal 0이면은 그냥 이게 윤년인 거예요. 3번 케이스에 대한 그리고 else if 해서 year percent 100 해보면은 평년인데 얘는 2번 케이스에 대한 평년인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else if 해서 year percent 4 해서 해주시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윤년인데 1번 케이스에 대한 윤년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이것들도 다 아니라면은 당연히 평년이겠죠. 평년 나머지 케이스라고 우리가 코드를 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std cout 윤년이 영어로 leap year거든요. leap year std and 복사해서 다 붙여넣고 어이씨. 네, 그리고 여기서 평년인 경우에는만 이제 노멀 이어 바꿔줄게요. 그리고 여기 안에 코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중괄호가 없어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한번 해주시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아까보다 훨씬 더 깔끔해진 코드가 우리가 완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장을 하고 실행을 시켜 보시면은 우리가 노멀이어라고 나오고, 2020년 해보시면은 이게 노멀이어 나오네요. 여기 죄송해요. 여기 0이 빠져있죠. 여기 0이 들어가야 되죠.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실행해 보시면은 리비어가 이렇게 제대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코드를 치면서 이제 빼먹은 부분이어서 너그럽게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코드를 짤 때
문제를 한번 해석을 해보시고 뭐 if문이나 while에 대한 뭐 우선순위가 있나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좋은 선택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길게 if문과 그 else문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거는 나중에 다시 또 쓸 겁니까? 이렇게 가족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는 뭐를 배울 거냐면 이제는 while문을 배우게 될 겁니다. while은 뭐냐면은 while 괄호 열고 닫고 그 다음에 중괄호로 이렇게 문법이 진행됩니다. 여기는 괄호는 똑같이 컨디션이 들어가게 돼요. 컨디션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true, false에 대한 결과가 true, false인 그 연산식만 오면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했죠. 그리고 이 while의 의미는 이 컨디션이 true이면은 계속 실행해라 라는 뜻이에요. 컨디션이 true이면 계속 실행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true로 바꿔보면은 여기는 그냥 무한 루프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컨디션을 통해서 윤년에 대한 문제를 변형을 시켜서 한번 풀어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이게 동작하는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int a는 10 그리고 a가 0보다 작아지면은 끝나는 걸로 할게요. 0보다 큰 경우 그러니까 0보다 작아지면은 그만두는 거예요. y를 0보다 큰 경우는 a가 10이 들어가면은 0보다 크니까 true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계속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0a가 음수의 값을 갖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while문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std cout 다음에 a std endl 아니다. 여기를 한번 띄워주시고 그 다음에 a-를 계속해서 값을 줄여줄게요. 그 다음에 std cout std endl 이렇게 한번 해줄게요. 자, 보면은 이제 카운트다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 87, 65, 43, 2, 1, 0 하고서 마이너스 1 되면은 여기가 while이 이제 빠져나오겠죠. 그래서 해보시면은 이렇게 19, 87, 65, 43, 2, 1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는이 안 붙어 있기 때문에 0만 돼도 이제 바로 그 루프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윤년 문제를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이거예요. 적용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 while문과 함께. 자, 어떤 문제냐 하면은 뭐 0년부터 2021년까지의 윤년의 숫자를 카운트하자 이거예요. 카운트. 그러면은 우리가 카운트라고 해서 윤년이 몇 개인지 카운트를 하는 그런 거를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어 0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해주고 그 다음에 while로 묶어야겠죠. while로 묶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카운트를 해야 되죠? 이어가 바로 그 2021년보다 작은 동안 계속 실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2021년인데 2020년 21년까지 포함을 해야 되니까 는을 넣어주시거나 는을 넣어주시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1을 더해서 2022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괄호로 묶어 주시고, 뭐 여기는 그 탭이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데 그냥 이뻐 보일 그 이해를 잘하기 위해서 탭을 넣어 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윤년일 때만 이제 카운트에 1을 더해야 되겠죠. 이때만. 그 다음에 카운트 이렇게 더해주고, 그 다음에 이어는 항상 플러스가 돼야 되니까 if문의 조건에 대한 제약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맨 아래다가 이어를 하나씩 더해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평년 같은 경우는 뭐 아무것도 안 하는 케이스죠. 아무것도 안 하는 케이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까요? 여기 부분은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아무것도 출력해주지 마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그냥 끝내볼게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맨 마지막에 카운트가 이제 다 셌을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그거를 출력을 한번 해주면은 되겠죠. 그래서 카운트를 한번 출력을 해주면은 이제 그 0년부터 2021년까지 얼마나 많은 해가 윤년이었는지를 우리가 카운트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행해 보시면은 이렇게, 그러면은 엔델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어요. 네. 그 다음에 실행해 보시면은 491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잠시만요. 보면은 네, 그래서 2021년까지 총 491년이 그 립 이어, 즉 윤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while문을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갈 게 do while입니다. do while. 자, 이 부분을 나중에 또 한번 쓸 거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주석 처리를 한번 해보고. 자, 이제 do while은 뭐냐? do 중괄호 열고 while 그 괄호 열고 세미콜론으로 끝내주면은 이게 do while에 대한 문법입니다. 그러면 do while은 그러면은 뭐냐? 여기도 마찬가지로 컨디션이 들어가겠죠. 아까도 마찬가지로 컨디션 어떤 연산 계산 값이 true와 false면 돼요. 똑같이 얘도 해석은 y랑 똑같아요. y랑 똑같은데 왜 do while이라는 문법을 만들어 놨느냐? while과 do while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하면은 do while은 무조건 한 번 이상 실행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while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실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실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do while 같은 경우는 무조건 실행이
한 번 이상 됩니다. 무조건 한 번 이상. 이 부분이 좀 차이점이에요. 네. 그래서 한 번 이상 출력이 한 번 이상 그 실행이 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제 do while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n이 뭐 마이너스 1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0보다 큰 경우에만 실행을 해라 라고 이렇게 조건을 넣어놨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n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에서 여기가 false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제 출력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뭐 do while은 무조건 한 번 이상 그 이 안쪽에 코드가 실행이 된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테스트라는 글자가 딱 한 번 출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해보시면은 테스트라는 글자가 출력이 되고 끝나게 돼요. 그래서 do while과 while의 차이가 있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do while은 그 비교 연산에 대한 그 오버헤드를 한 번 줄여주는 효과를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런 효과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많이 모이게 되면은 프로그램의 그 성능을 떨어뜨리는 그 성능 저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하지 않으면은 코드가 많이 길어지게 되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하나하나 세심하게 체크를 해가면서 그 코드를 짤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서 두 가지를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한번 팩토리얼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팩토리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음에 바운드를 해볼게요. 바운드가 이제 뭐 5다. 그러니까 바운드가 5면은 5팩토리얼을 계산을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운드 그 다음에 이제 바운드가 0이 되면은 이제 계산할 가치가 없는데, 사실은 1만 돼도 상관이 없겠죠. 그 팩토리얼 계산에는 1을 곱해도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은 n 곱하기 는 바운드 이렇게 해주시고, 바운드는 항상 1씩 감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팩토리얼을 계산하는 게 완성이 됐고, n은 dd and l로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출력해보면은 120이라는 값이 잘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교 연산을 연산 여러 개를 줄이기도 했고, 또 비교 연산을 한 번 또 줄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do while의 장점을 우리가 한번 활용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이제 do while문을 우리가 끝냈는데, 이제부터는 for문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제 for문이 있어요. for문. 자, for문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되냐, 문법이 이렇게 되는데, 제가 for문의 문법이 이제 공식 문서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보면은 initialization, condition, increase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initialization은 이제 그 초기화, 그리고 이거는 조건, 그 다음에 increase는 증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컨디션이 이제 false가 됐을 때 for문도 당연히 이제 그 for문이 이제
포문이 끝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드리자면은 int i는 0, i 10, i 뿔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std cout i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내주시고 마지막 std cout 해서 std and l을 넣어줄게요. 이렇게 가능한데 이거는 뭐냐면은 총 0부터 9까지 반복을 하겠죠. 10이 되면은 false가 나오니까요. 10이 10보다 작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false가 나와서 그래서 0부터 9까지 순차적으로 출력을 하게 되는 그런 코드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INTI는 포문 내에서 이제 그 초기화가 됐고 이제 변수가 선언이 됐어요. 그쵸? 그러면은 이 변수 선언이 포문에서 되었다는 소리는 이 INTI 즉 i라는 변수는 포문 내에서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바깥에서 i를 쓰려고 하는 순간 컴파일 에러가 납니다. 보시면은 지금 벌써부터 에러가 났다고 나오죠. 보면은 이제 i가 디스 스코프는 이제 현재 범위 내에서 이제 선언이 되지 않은 변수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변수 i의 라이프 사이클, 즉 생명 주기는 이 포문 내에서만 유효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변수를 이 바깥에도 써야겠다라고 한다면 이 바깥에서 i를 먼저 선언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언을 해주시고 여기서 i는 0으로 들어가 주시면은 이제 우리가 그 바깥에서도 i라는 변수에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여기는 왜 10인가요? 를 보면은 i가 10일 때 연산이 포문이 탈출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i가 9면은 당연히 뭐 포문을 돌겠죠. 그리고 i가 10이 되었을 때 그때서야 탈출을 했기 때문에 i는 10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많은 강의에서 많은 책 그리고 많은 영상 강의들에서 설명을 해주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포문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 이니셜라이제이션 부분, 그다음에 컨디션 부분, 그다음에 스테이트먼트, 그리고 이 인크리즈 부분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굉장히 신기하죠. 즉 이 부분은 전부 다 그 i라는 변수를 써서 i라는 부분에 대해서 있어야 되는 건데 있을 것 같은데 생각을 해보시면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라는 것은 이 이니셜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컨디션 그 다음에 인크리즈 부분이 독립적으로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조건이 없다면 이 코드는 기본적으로 무한 루프를 돌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이 이니셜라이제이션 즉 초기화를 할 게 없다. 안 하셔도 돼요.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뭐 나는 이거 뭐 그 다른 변수 즉 뭐 n은 1이라고 한번 해보면은
n이 뭐 500보다 크면은 500보다 크면은 끝나게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n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는 i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보면은 뭐 변수 이니셜라이제이션 안 됐죠. 여기서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1을 여기 이렇게 하고 i는 1이고 1이 n에 곱해지면은 1, 2, 3씩 계속 곱해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팩토리얼을 계속해서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보면은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이 실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보면은 저장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주게 되는 거죠. 보면은 i를 출력을 해줬죠. 그러면은 여기서 n을 출력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몇 번째 값이 있는지 이제 우리에게 보여줄 겁니다. 보면은 네. 보면은 720, 즉 6팩토리얼의 값이 이렇게 720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폼은 여기에 다 독립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한번 카운트다운을 시켜볼게요. 카운트다운. 이거 이렇게. 그리고 int i는 10. 그리고 i가 0보다 큰 경우까지, 그러니까 1까지 카운트다운을 하는 걸 출력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i 하면은 1씩 감소시켜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해주면은 이거는 어떤 인크리즈라고 되어 있어서 플러스만 해야 되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지만 아닙니다. 마이너스 1을 증가시키면은 감소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동작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폼은 굉장히 특이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칸이 독립적으로 동작을 한다. 이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고, 이상한 다른 변수를 해줘도 되고 안 되고, 네, 안 해줘도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컨디션 부분도 뭐 자기가 원하는 조건 아무거나 들어가도 상관이 없고, 인크리즈도 뭐 자기가 아무런 원하는 식이 있으면은 그걸로 아무거나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가, 네,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렇게 됐으면은 이거를 이제 한번 우리가 while문을 통해서 6년까지 숫자를 카운트 했던 것을 한번 for문을 통해서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보면은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어라는 변수는 바깥에서 안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애도 되고요. 카운트는 이 바깥에서 출력을 해줄 거니까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for를 써줄게요. for 그 다음에 int 이어는 0부터 해주시고 이어가 2022년까지 2021년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fulfill year 해주시고 중괄호 열어주세요. 그러면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포문을 이용을 해서 6년의 숫자를 카운트를 해주는 6년의 숫자를 카운트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봅니다. 보시면은 네, 이렇게 됐죠. 네. 그리고 변수도 이어를 안쪽에서만 썼고 아무 문제 없이 동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해주시면은 491개라는 아주 그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range based for loop예요. 이제 뭐냐면은 지워볼게요. 여기는 이게 굉장히 그 이름이 어려운데 range based for loop. 여러분들이 그 파이썬 같은 언어를 해보셨으면은 for 파이썬이나 뭐 스위프트도 비슷한데 네, 그런 언어를 해보셨으면 for i in range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잖아요. 이런 느낌의 for loop를 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코드가 이제 C++에 있어요. 존재합니다. 그런 것들 한번 알려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캐릭터 한번 해볼게요. 캐릭터 하고 스트링이라고 하고 여기는 지금 이거는 그 어레이라고 하는 특별한 그 데이터 타입인데 이 부분은 그냥 일단은 여러분께서 무시를 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문자 열이 되는구나를 이제 그냥 이런 게 있구나를 생각을 그 마음에 담아 두시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조금 나중에 제가 다시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그 큰 따옴표를 쓰고 그 다음에 대괄호를 열어줘서 이렇게 해주면은 어레라는 배열이 나오는데 그래서 문자열을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구나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어레이를 배우고 난 뒤에 다시 한번 돌아와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스트링을 해주시고 hello world 이렇게 한번 딱 해보고 그 다음에 포문을 쓰는데 포문이 이제 어떻게 되냐 새로운 변수를 우리가 만들어 줄 겁니다. 캐릭터 C 그 다음에 콜론을 넣어주세요. 콜론 그 다음에 스트링을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이 스트링 즉 문자열에서 문자 하나씩 빼오겠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range based입니다. 그래서 그 파이썬에 있는 for문과 굉장히 유사하게 동작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std cout 그래서 c 그 다음에 이거 좀 다르게 해볼게요. 출력 포맷을 이런 식으로 한번 쭉쭉쭉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기에 대괄호 열어주고 C 하고 그 다음에 대괄호로 닫아주는 이런 코드가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닫아주시고 마지막에 cout std and l로 줄바꿈을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출력이 되죠.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은 쉘 스크립트 가셔서 filth-t 없애주세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해주시고 클리어 실행시켜 주시면은 헬로 월드가 잘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글자씩 빼오는 그런 포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네. 이분이 제가 C++ 몇부터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기본적으로 그 지원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잠깐만 한 번만 이렇게 해볼게요. 8메이 그 다음에 네. 보면은 이제 C++ 11부터 이거는 지원이 되기 시작을 했네요.
그러니까 표준이 됐네요. 그래서 C++ 11 이상부터는 이제 이런 문법이 가능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아닌 걸로 이제 판명이 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이제 range based for loop를 이제 마쳤습니다. 뭐 별거 없어요. 여기까지는. 네. 자, 그리고 이제는 저희가 뭐를 할 거냐면은 특별한 키워드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브레이크와 이제 컨티뉴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자, 브레이크와 컨티뉴는 뭐냐면은 얘네들은 이제 반복문들과 조건문들의 이제 조합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애들인데, 브레이크는 항상 생각하시면 브레이크는 반복문을 빠져나올 때 쓴다. 빠져나올 때. 그 다음에 컨티뉴는 그 반복문을 새로 시작할 때 사용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continue라고 해서 반복문을 이어나가는 거는 맞는데, 그 continue 아래의 코드, 즉 그 반복문 안에 있지만 continue 아래에 있는 코드들은 새로 실행을 또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무시하고 무조건 바로 반복문을 새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가까운 반복문이라는 것을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반복문도 여러 가지로 막 중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반복문에 대해서 브레이크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새로 시작을 하고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예제를 가져온 게 3의 배수면 두 번 출력 하지만 15가 넘어가면 반복 끝, 그만 출력. 이렇게 해볼게요. 물론 포문을 하면은 굉장히 쉬운데, 이번에는 while로 해서 무한 루프의 경우에 한번 그렇게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 무한 루프를 하기 위해서는 for를 해서 이렇게 해도 무한 루프가 되고요. do while을 써서 do while true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while true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while을 한번 while true라고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3의 배수면은 두 번 출력을 해주는 그런 코드를, 그러니까 3의 배수가 아니면 한 번 출력인 거죠. 한 번 출력. 네. 그래서 바로 if부터 들어갈게요. 그래서 int num 0 그리고 if 여기 1부터 시작을 할게요. num이 n이 이제 %3이 0이라면은 이제 std cout n을 출력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네. 보면은 여기가 왜 이렇게 이 부분을 지울게요. 지금 이 컨티뉴 쪽이 제대로 된 코드가 아니다 보니까
이 INT가 제대로 인식이 안 돼서 아까 여기 빨간 줄이 떴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무조건 한 번 이상은 출력이 돼야 되니까 이 앞에서 std cout n을 하면 되겠죠. std and. 그런데 이것보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if 출력 15가 넘어가면은 그만 출력을 해야 되니까 n이 15보다 큰 경우에는 바로 브레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 한번 더 나아가서 꼭 추가를 해볼게요. 4의 배수면 0번 출력을 하라는 코드를 한번 짜볼게요. 여기서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여기서 if 이 사이에서 if n이 %4면은 0이 된다는 또 소리는 이게 4의 배수라는 의미겠죠. 그랬을 때 continue 해주시면은 이때 4의 배수가 0이면은 continue이기 때문에 아까 뭐라고 했죠 제가? while문, 그러니까 반복문을 새로 시작을 한다. 새로. 그러니까 다시 이 위쪽으로 올라가서 다시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if continue를 그냥 이대로 두면은 n이 증가하지가 않아서 n을 증가시켜주는 코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n을 가장 밑에서 증가시켜줘야 되나? 라고 했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코드는 어디에다 배치를 하는 거냐면은 얘를 0으로 만들고 여기서 플러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브레이크도 이쪽도 다 거치면서 컨티뉴도 거치고 다 정상적으로 해줄 수 있는, 대신에 1부터 만나게 되죠. 이 모든 그 조건문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는 게 제가 봤을 땐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1, 2, 3, 4 출력 안 됐고요. 6은 2번 출력이 됐고 8 출력 안 됐고요. 9 2번 출력됐고 10, 11, 12 출력 안 됐고요. 그 다음에 13, 14, 15 2번 출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12는 뭐 제가 말을 안 했지만 뭐 알아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과 4의 배수 이 부분은 제가 그냥 바로 잊어버리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해버렸는데 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컨티뉴와 브레이크를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즉 컨티뉴를 만나게 되면은 이 아래쪽의 코드를 실행을 하지 않고 바로 위로 올라간다 라는 점을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while도 마찬가지고 form도 마찬가지예요. 새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대신에 당연히 조건을 확인을 하기는 해요. 그래서 헷갈리실 것 같아가지고 같이 말씀을 해드리지만 두 while 같은 경우는 컨디션이 아래쪽에 있잖아요. 당연히 for문을 그러니까 반복문을 새로 시작을 할 때는 먼저 여기로 가서 조건을 확인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네네. 키워드가 브레이크랑 컨티뉴가 있잖아요. 네. 근데 가장 가까운 반복문에서 이게 작동이 된다고 하셨는데 네. 이중이프문 안에서 만약에 브레이크가 실행되면 아까 가장 가까운 반복문에 도달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복문 같은 경우는 이제 ti
그래서 for j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면은 만약에 제 질문은 그 반복문 안에 그 if 문이 두 개 들어가 있을 때. if 문이 두 개 있을 때요. if 문이 이렇게 있을 때요. 이런 경우에도 잘 찾아갑니다. 왜냐면은 if 문은 그 브레이크나 컨티뉴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알아서 포문을 제대로 잘 찾아갑니다. 네네. 저 해봤을 때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런가요? 네. 그러면 같이 한번 이 부분은 물론 저도 한번 해본 적은 없는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지? 그러면은 i가 여기서 출력을 해서 i 해주고 std 해주시고 이쪽은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인 경우 한번 해볼게요. 3의 배수인 경우 0. 여기는 그냥 s로 묶어두죠. 그래서 여기도 else면은 여기 출력을 해주고 여기면은 그러니까 6의 배수면은 continue인 거죠. continue. 그러면은 여기를 10으로 한번 한번 해보면은 네, 잘 나와요. 알아서 잘 찾아갑니다. 네. 그래서 가장 가까운 반복문에 찾아간다. 그리고 여기를 브레이크로 바꿔보면은 네. 이런 경우를 지금 0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네. 6까지 출력이 되고 알아서 잘 찾아갑니다. 네. 그래서 가장 가까운 포문까지를 이제 브레이크나 컨티뉴는 스스로 제대로 찾아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질문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 다음에 할 부분은 점프 스테이트먼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고투 스테이트먼트예요. 이제 잠시만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서 지워주시고 이제 뭐를 할 거냐면은 이제 카운트다운을 하다가 0이 되면은 이제 끝나는 그런 거를 이제 한번 짜볼 텐데 10부터 0까지 카운트다운 할게요. 그래서 0이 되면은 그 0 대신에 리프트 오프라는 그 문자열을 출력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int n은 0 이렇게 n은 10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고투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레이블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레이블은 뭐냐면은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자신이 레이블로 칭하고 싶은 레이블 이름을 해주면은 카운트 다운 이렇게 이름을 지정을 해주면은 그 다음에 여기서 콜론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레이블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해줄 코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std cout n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n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주시고, 그 다음에 if n이 이제 0보다 큰 경우에는 이제 다시 한번 go to countdown 이렇게 해주시면은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서 이 코드를 실행을 해라 라는 뜻으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아니면은 이제 std cout cout 그 다음에 여기서 마지막으로 lift off 라고 출력을 해주면서 엔드에 끝나주는 코드가 완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은 이게 뭐냐면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goto라는 애는 지정된 레이블의 코드로 위치로 가게 됩니다. 코드가 그 현재 실행 중인 공간이. 그래서 실행을 해보시면은 198765431 하고 리프트 오프라고 이렇게 그 방문이 이렇게 끝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고투는 반복문이 아닌데 반복문처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막 왔다 갔다 뛰어다닐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고투 카운트다운 여기 위에서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아무리 백날 n은 100 n은 0 다시 이렇게 해줘봤자 얘는 go to count로 가고 여기서도 다시 카운트다운으로 가고 여기서 계속 돌기 때문에 얘네들은 아무리 만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고트문을 통해서 그 반복문의 효과를 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코드를 막 점프해 갈 수 있는 것이 이제 고투문입니다. 그래서 실행해 보시면은 똑같이 여기 얘네들이 결과에 영향을 아무것도 못 주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투는 요즘에 사용을 하지 않아요, 잘. 왜냐하면은 고투는 코드의 흐름을 매우 깨트리는 안 좋은 문법이다 라는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개발자나 이 프로그래머들 사이에서. 그래서 요즘 C++ 표준에서는 고트를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라고도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있는 플로우 컨트롤 문법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가르쳐 드렸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잘 사용을 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문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스위치라는 플로우 컨트롤을 배워볼 거예요. 스위치 이렇게 하고 스위치를 아니다. 스위치 보면은 기본적인 문법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기본적인 문법.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익스프레션은 뭐냐면은 이제 변수가 여기에 오게 됩니다. 변수가. 그래서 이 변수가 어떤 값일 경우에는 이쪽으로 점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그리고 이런 케이스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하면은 바로 디폴트로 가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경우에는. 이게 되셨죠? 네. 그래서 n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n이라고 한번 넣어 볼게요. n 그리고 여기에는 1을 넣어 볼게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 컨스턴트 익스프레션이라는 것은 상수 표현식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변수가 못 들어가고 이런 상수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코드에서는 std cout 1 이렇게 하고 std endl 이렇게 해줄게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코드로 2인 경우에도 출력을 해봅시다.
2.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아닌 경우에는 그러니까 1과 2가 숫자가 1과 2가 아닌 경우에는 뭐냐면은 우리가 원했던 숫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not expected. 우리가 기대했던 값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보시면은 int n 1이기 때문에 n에 대해서 1을 가서 여기에서 1을 출력을 해주고요. 브레이크를 만났기 때문에 스위치 문을 바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여기로. 그 다음에 코드가 끝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시면은 1이라고 출력이 잘 되는 거 보시겠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스위치는 항상 케이스가 끝나면 브레이크를 항상 걸어줘야 돼요. 왜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되냐면은 브레이크가 없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래서 그러면은 1, 2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n은 1을 타고서 그 아래 2까지 가서 2까지 출력을 하고 브레이크를 만나서 빠져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게 마냥 안 좋다라고만 볼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제가 왜 그런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케이스도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디폴트는 언제 들어가냐? 만약에 5와 같이 1과 2에 대한 케이스가 아닌 경우에만 들어가게 됩니다. 보시면은 not expected라고 해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제가 예시를 가져왔는데 0부터 10까지의 숫자를 우리가 0부터 10까지의 케이스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5 이상이면은 이거를 5 이상이면 그냥 true라고 볼게요. true라고 보고 그게 아니면은 뭐 false가 아니면 false라고 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봐둘게요. 그러면은 이 경우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먼저 n에 어떤 값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케이스 1 이렇게 해주시고 케이스 2, 케이스 3, 그 다음에 케이스 4, 케이스 5, 케이스 4까지 하고 케이스 0도 추가해줄게요. 그리고 케이스 0을 넣어주시면은 이제 여기 이 부분 이 파트는 전부 다 false예요. 여기 전부 다 false예요. 그쵸? false고 나머지 5 이상은 5, 6, 7, 8, 9 하면은 std 이거는 이제 true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스위치의 특성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은 5가 들어가게 되면은 스르륵 통과해서 true를 출력을 해주고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시면은 true가 이렇게 잘 출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항상 걸어줘야 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항상 걸어줘야 되는 이런 특성을 마냥 안 좋다고만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시각을 조금 제가 키워드리고자 했었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이 내부 코드에서는 뭐 if를 쓰든 perform을 쓰든 뭐 별의별 짓 다 할 수 있어요. 브레이크만 마지막에 갖춰져 있으면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이런 케이스의 그 활용도가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스위치 케이스의 문법에
활용도를 높여주는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마다 이거는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은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던 오늘 강의인 플로우 컨트롤에 대한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 3강을 이제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C++ 4강은 이제 펑션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배워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